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리얼소노의 김혜진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브레스트 아나토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아나토미 중에서도 마이크로스코픽 아나토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브레스트의 기능 단위인 아치니부터 브레스트 셀까지 중심으로 쭉 살펴볼게요. 브레스트는 크게 두 가지로 주요 구조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바로 첫 번째는 그랜듈라 티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트로마 해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랜듈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브레스트에 실제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구조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그랜듈라 티슈에 세부적으로 어떤 구조물들이 있느냐, 바로 아치니, 로뷸, 로, 덕트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아치니 같은 경우에는 밀크를 만들어내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브레스트에서 가장 최소의 단위, 최소 단위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럼 아치니는 그림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자, 보시면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동그란 물체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죠. 이 뭉쳐져 있는 동그란 거 하나하나가 바로 아치니예요. 이 아치니들이 여러 개 모여지게 되면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게 되는데, 이 덩어리를 우리는 로뷸이라고 하고요. 이 로뷸들이 또 여러 개 같이 만들어내면은 하나의 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롭은 각각 한쪽에 브레스트당 15개에서 20개 정도 이루어져 있고요. 이 롭은 또 메인 덕트 하나에 롭 하나 해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밀크가 나가서 니플로 이제 배출이 되는 구조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덕트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좀 용어가 달라지게 되는데, 덕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는 덕튠이라고 해요. 그럼 이 덕튠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아치니, 이 동그란 작은 아치니 안에 이렇게 뻗어져 있는 게 바로 덕튠이에요. 덕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는 덕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덕튠이 이제 어디로 연결되느냐? 인트라 로뷸라 덕트라고 얘기를 해요. 인트라 로뷸라, 이거는 바로 로뷸 사이에, 이렇게 로뷸 사이에서 지나가는 덕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로뷸에서 나오게 되면 익스트라 로뷸라, 로뷸에서 나온 덕트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나온 덕트,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느냐? 인터로뷸라 덕트로 지나가게 되는데, 이 인터로뷸라 덕트는 인터잖아요. 그래서 로뷸과 로뷸 사이를 지나가는 덕트를 인터로뷸라 덕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인트라로뷸라 덕트가 쭉 연결돼서 어디로 가냐면 메인 덕트로 가요. 이 메인 덕트는 우리가 메인 덕트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라키페로우스 덕트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그멘트 덕트라고도 얘기를 해요. 다 똑같은 용어가 되고, 이게 이제 메인 덕트 하나에 롭 하나 이렇게 연결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메인 덕트가 쭉 간 다음에 이 니플로 가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볼록하게 좀 넓어지는 부위가 있어요. 그거를 바로 사이너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이너스에서는 밀크가 이렇게 이동한 그 와중에 저장을 잠깐 시켜주는 공간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밀크를 저장을 했다가 이제 아기가 수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쪽 빨게 되면 이쪽에서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덕트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TDLU예요. TDLU는 뭐냐면 터미널 덕트 로뷸라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브레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펑셔널 유닛을 우리가 TDLU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TDLU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자, 그림을 보시면 우리 덕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고 그랬죠?
덕튠이라고 했죠. 자, 여기 아치니 안에 가장 작은 단위인 덕튠과 그리고 이 덕튠이 만나서 로뷸 안에서 연결되는 덕트를 인트라로뷸라 덕트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인트라로뷸라 덕트는 로뷸 안에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트라로뷸라 덕트와 그 다음에 이 로뷸 바깥쪽으로 빠져나간 덕트를 익스트라로뷸라 덕트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 익스트라로뷸라 덕트와 로뷸를 합친 단위를 TDLU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로뷸에서부터 익스트라로뷸라 덕트까지를 한 단위, 브레스트의 펑셔널 유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TDLU 같은 경우에는 브레스트의 패솔로지, 특히나 말리그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은 여기 TDLU에서 발생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TDLU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두 번째 그림 보시면 덕트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정리를 하자면 브레스트의 가장 최소 단위인 아치니 안에 있는 덕튠, 이 덕튠이 모여서 인트라로뷸라 덕트로 주행을 하게 되고요. 이 주행을 하고 로뷸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이 덕트를 익스트라로뷸라 덕트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로뷸과 익스트라로뷸라 덕트를 합친 유닛을 우리는 TDLU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로뷸과 로뷸 사이에 이렇게 주행하는 덕트는 인터로뷸라, 로뷸 사이에서 지나간다고 해서 인터로뷸라 덕트. 그리고 로뷸이 여러 개 모이면 롭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롭에서 빠져나가는 이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는 세그멘탈 또는 메인 덕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 메인 덕트에서 니플 가까이 갔을 때 팽창되는 부위가 있는데, 이 팽창되는 부위를 우리는 사이너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밀크를 잠깐 저장했다가 아기가 수유를 하게 되면 니플로 밀크를 배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덕트 시스템은 이런 주행 방향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덕트의 노멀 사이즈는 좀 알고 가야 되겠죠. 자, 덕트의 노멀 사이즈. 보통 메인 덕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2mm 이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2mm 이상 됐다 그러면 덕트가 늘어났다, 딜라테이션 됐다, 또는 덕탈 액타시아 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중에 사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메인 덕트보다 살짝 넓어져 있다 그랬죠. 넓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이즈는 5에서 8mm까지는 우리가 노말로 봅니다. 사이너스는 메인 덕트보다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사이즈가 크다. 요거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브레스트 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브레스트 셀은 총 3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처음에는 에피셀리알, 그 다음에 마이오 에피셀리알, 그리고 베이스먼트 멤브런스로 이렇게 총 3개의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안에들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아친이라든지 덕트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세포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단면으로 똑 잘라서 보게 되면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가장 안쪽에 있는 거를 에피셀리얼 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브레스트 캔서는 대부분 여기에서부터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얘의 역할은 뭐냐? 에피셀리얼 셀은 상피세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크를 만들어내고요. 이 만들어낸 밀크를 안에서 이동할 때 자극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극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세포를 보시게 되면 마이오 에피셀리알. 이 마이오라는 거는 머슬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슬이 있는 세포이다 보니까 얘가
수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피셀리알 셀에서 밀크를 만들어내게 되면 얘가 수축을 시켜서 밀크를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스먼트 멤브란스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세포로, 여기 현미경 그림 보시게 되면 TDLU 그림이고요. 각각의 로뷸이 이렇게 있죠. 이 로뷸를 더 똑 띄어서 보게 되면 각각의 아치니들이 있고요. 이 아치니들 바깥에 보면은 요 사이사이에 있는 분홍색 이런 부분들이 인트라로바 스트로마예요. 이 구조하는 그 보호해주는 이제 구조물들, 스트로마 구조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아치니와 여기 안에 있는 스트로마의 구조물을 구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 구분시켜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브리스트 캔서가 에피셀리알 셀에서부터 발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에피셀리알 셀에서 발생을 해서 얘가 점점 자라면 커질 거예요. 커지면서 이 멤브란스 바깥쪽으로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그런 구조물이고요. 에피셀리알 셀, 이 덕트 안에 있는 캔서는 우리가 덕탈 칼시노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멤브란스 바깥쪽으로 빠져나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인베이시브 덕탈 칼시노마가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셀이 바로 베이스먼트 멤브란스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아나토미 공부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데이비스 문제집의 아나토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만나요.